왜 우리가 공약에 집중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 시대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 시대에는 한계가 있었죠. 여성, 그 다음에 아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자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민주주의라는 소위 말하는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4.19, 오늘인 4.19가 1960년에 일어났던 4.19,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1968년에 일어났던 68혁명.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상, 정치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영역 또는 집단의 영역이라는 것이 아닌 거구나. 오히려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구나라는 것으로 뒤바뀌어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 드보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 드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 드보르는 어떤 책으로 유명하냐면은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스펙타클이 뭡니까? 볼만한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현대 사회는 무슨 사회냐? 스펙타클의 사회다라는 거예요. 정치를 바라볼 때 니들이 구경꾼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참여자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드골 같은 독재자가 나오는 거고, 이때 이제 드골이 독재자였으니까. 그러니까 기 드보르가 한 말은 그거예요. 니들은 투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니들은 정치가 개인적인 것을 왜 모르냐라는 거예요. 정치는 대단히 개인적인 것이다. 니들은 구경꾼으로 살아간다.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우리도 정치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술 마시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근데 술의 목넘김과 함께 박근혜도 목으로 넘어가 버리고 최순실도 목으로 넘어가 버려요.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불만은 그냥 술과 함께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는 개인적으로 씹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고, 사적인 공간이 아닌 소비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정치의 행위는 소비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소비를 하는 정치의 소비자들은 누가 되느냐면, 저 같은 사람도 정치의 소비자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안철수 흉내 한번 내주고 막 빵빵 웃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때 나는 정치라는 것을 빌려올 수 있는 거죠. 빌려와서 저는 그건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국민일 때, 내가 강사로서는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코미디언일 때, SNL일 때, 이럴 때는 풍자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국민일 때, 정치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가 소비의 대상이 돼버리면 정치는 스펙타클의 사회로 변해버리는 거고, 그들만의 좀 더 볼거리,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정치들을 원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영역으로, 기 드보르라는 사람은 스펙타클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렸을 때 정치는 무엇으로 변하느냐 하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왔다 갔다 거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공적인 영역도 될 것이며 내가 얘기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도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정치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 드보르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들을 얘기를 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과 토의를 하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이익 집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정당에 알려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는 성립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한다? 정치를 소비한다. 욕하고 끝난다. 욕하면 시원하거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러지 말자라는 거. 기드보르의 얘기는 이거예요. 68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4.19는 알고 계시니까 68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68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드골이 했을 때는 드골이 집권을 했을 때는 어땠었느냐 하면은 그 약간 대학교들이 그러니까 학구열이 되게 높았고요. 우리나라 같았어요. 그래서 뭐 랑뜨 대학이라고 있었는데 랑뜨 대학이 우리나라로 치면 카이스트 같은 곳이에요. 카이스트 같은 곳인데 똑같이 카이스트처럼 막 벌점제 주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학점 안 나오면 뭐 등록금 더 내. 막 이 따위 제도들을 막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시위도 하고 하게 된 거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 온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왔는데 얘가 약간 비선실세예요. 드골에 약간 비선실세인데 와가지고 연설을 한 거예요. 랑뜨 대학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엘리트들이고 프랑스는 엘리트 정치 또는 엘리트 그 시험이 있으니까 바칼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엘리트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덤벼든 거죠. 얘들한테. 덤벼들어서 그 랑뜨 대학에 국제 경기하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얘를 빠뜨려요. 문화부 장관을. 빠뜨려요. 빠뜨리고 거기를 전교생이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면 던지고 나오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경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들까지 다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비참하지. 우리는 365일 내내 그 기분이야. 라고 학생회장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깨우쳐야 되는데 역시 독재잖아요. 랑뜨 대학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길거리 쏟아져서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들도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가만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보니까 지들 얘기거든. 지들이 대학을 가면 저렇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보니까 지들도 겪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또 노동자들도 시위를 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퍼져나갈 때 그때 쓰여졌던 표제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 드보르의 스펙타클의 사회라는 책 안에서 표제들이 많이 차용됩니다. 많이 차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68혁명은 4.19는 성공했지만 68혁명은 실패로 끝나요. 왜 실패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들의 편인 줄 알았던 공산당의 배신으로. 공산당들이 유럽 세계에 이렇게 발을 붙일 수 있었던 건 서민 또는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많이 발을 붙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공산당이 드골이 망명까지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망명까지 생각을 하고 민주화 운동이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쯤에 얘들을 도와줬던 공산당이 드골하고 붙어 먹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촛불 국면을 하고 있는데 촛불 국면 막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박근혜하고 붙어 먹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사람들이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하나만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박근혜를 옹호해버린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람들 배신감이 어떨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진해산합니다. 아, 역시 우리의 편은 없구나. 우리의 정치는 쓰레기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해산해버립니다. 그때 남아있는 건 기 드보르의 표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기 드보르는 스타덤에 올라요. 스타덤에 오르자마자 기 드보르는 자살합니다. 왜일까요? 유서를 한 장 씁니다. 내가 스타로 만들어지는 것 또한 스펙타클의 사회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한 논리를 정확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자살로 인해서 프랑스의 교육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고 프랑스 교육이 제일 먼저 개혁되는데 그래서 프랑스의 대학은 이름이 없습니다.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5대학, 6대학, 7대학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준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68혁명의 전모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는 스펙타클을 벗어나는 순간 나와요. 민주주의는. 욕하면 뭐합니까? 뭐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리로 나오는 순간 바뀌는데. 우린 그걸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의 고등학생의 세대의 생각들은 대단히 많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4.19 세대가 그랬듯이. 4.19 세대는 불만 있으면 뭐 했어요? 밖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불만 있어도 밖으로 못 나왔죠. 그걸 허용해주지 않는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펙타클로 살았던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스펙타클을 깨워버리는 순간, 스펙타클이라는 프레임을 깨워버리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을 해버렸죠. 즉, 우리가 스펙타클의 사회를 버리면 권위주의라는 체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었을 때 민주주의 체제가 오는 거고요. 이것은 2단계 또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이 1단계입니다. 우리가 역행을 했다는 게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다시 권위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누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그래서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돼야 되고 결국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민주주의 정권이 효율적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이 효율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가 개인적 영역에서 나한테 얼마나 이익일 것인가예요. 이 공약을 한다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일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스웨덴이 늘 정치 박람회를 합니다. 스웨덴이 정치 박람회를 하거든요. 왜 정치 박람회를 하겠습니까? 와서 보라는 거잖아요. 지들 정치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잘합니다. 근데 왜 잘하는지 아세요? 국민의 자발적 투표율이 86%가 넘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정당 가입률이 정당 가입할 수 있는 나이로부터 정당 가입률이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제발 선거하세요. 제발 선거하세요. 그리고 그 선거를 했을 때 찍는 건 스펙타클로 보지 마세요.
정치 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고 3단계는 그 다음부터 내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인가를 거예요. 그래서 끝에 민주주의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회 참여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만큼 모든 국민들을 사회에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남는 거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회로부터 참여를 시킬 것이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참여가 되었을 때 국가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3주차 정리를 하면은요. 4월 3주차 정리를 하면 4월 3주차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치적 올바름 이걸 PC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건 그냥 제가 용어가 안 적어놨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얘기는 PC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이끌어내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운동. 누군가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움찔움찔합니다. 움찔움찔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막 정치적 얘기를 했을 때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정치적 얘기를 하고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 하면 공론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정치적 얘기를 꺼냄으로써 상대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저한테 반대해도 돼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정치적 올바른 운동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오늘 안철수를 좀 깠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철수의 좋은 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 발언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욕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치적 올바른 운동입니다. 이걸 PC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해야 되는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경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막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왜? 우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 포기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키는 건데 우리가 투쟁한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도 우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실천을 강조하는 진보와 사유를 강조하는 보수의 합으로 인류는 발전합니다. 정치가 진보가 좋다, 보수가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진보든 보수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보수.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실천을 강조합니다. 진보는. 진보의 강력함은 경험론에 있거든요. 진보의 강력함은 이겁니다. 해봤어?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진보, 그리고 생각을 강조하는 보수.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국가는 진짜 발전을 할 거고 우리는 더 이상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사인문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